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한솔 리더스 학원 중학교 2학년 역사 3 한급 문제집 발전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숙제는 10월 19일 우리 발전 문제에 썼던 내용은 숙제이고요. 네, 사실 우리가 문제가 사실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방심해가지고 안 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사실은 또 금요일날 여러분들 또 학교 와 축제 있죠? 그래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좀 약간 나태해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축제 끝나면 이제 바로 11월 달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보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달부터 선생님이 이제 국사 빨리 이제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사를 나갈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물론 시험 때 또 하겠지만, 그래도 시험 때 아무런 진짜 맨땅에 해당하는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공부하고 그동안 배운 지식을 활용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야 우리가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내용이 더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그런 걸 항상 염두를 한다는 그런 의미 하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참 공부하기 힘든 환경이 알면서도 선생님이 계속 시키는 거니까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주세요. 알았죠? 네, 그럼 우리 이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우리 이제 29쪽이고요. 교재 29쪽에 문제 1, 2, 4, 5, 6, 7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내용 모두 다 빨간색으로 필기해주세요. 알았죠?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들 밀초친 그에 해당하는 인물을 써세요. 자, 이 문제 쌤이 어떻게 문제 낼까요? 자, 다음 돌아오는 수요일날 선생님 시험 보겠죠? 자, 시험 성취도 평가에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들 지금 잘 보세요. 16세기 말 동아시아 국제 정세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일본에서는 그가 100여 년 전에 걸친 일본의 전국 시대를 통일하였다. 자, 그래가지고 그는 통일 후 일본 안에 있는 그 불평불만한 되게 많은 세력들, 어쨌든 간에 이제 무력으로 이제 굴복시켰으니까 일본의 여러 수많은 남아의 떨거지 군 세력들을 힘을 이제 너무너무 이제 주체할 수가 없는 거야. 군인이 너무 많은데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로 군인들은 가만히 놀고 있으면 안 되니까 계속 전쟁시켜야겠죠. 그래서 어디로 침입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인물 누구예요? 쌤이 머릿속에 지난 시간에 일본의 3대 영웅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중에 두 번째 인물 누구입니까?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좋아하는 3대 영웅 중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떤 성격? 전략가형 스타일. 그래가지고 새로 울리기 위해서 어떻게 울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던, 이렇게 전략을 짰던 그런 건물 실수에 대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알았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 오사카 성의 성주였습니다. 네. 되게 유명한 인물이고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정세를 보자면, 어쨌든 그 당시 상황을 보자면, 어쨌든 우리나라는 굉장히 싸움이라는 게 사실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 서로서로 친한끼리 계속 싸우고, 분당이라고 하는 다툼도 있었고, 또 사람들끼리도 계속 죽이고 하는 사화, 그게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었냐면 바로 3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 전쟁을 대비해서 군대를 양성해서 왜군을 대비할까? 그런 적 없었어요. 물론, 시도한 적은 있었는데, 이게 시대는 인구지 못했습니다. 자, 이거는 써주세요. 이거 아마 학교에서 안 배울 수도 있는데, 이건 사실 상식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교 때 역사도 배울 텐데, 그때 알아줄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실은 이미 임진왜란이라는 전쟁 있잖아. 갑자기 물론 1592년 4월 26일 일본이 쳐들어온 전쟁이긴 한데, 사실 근데 그 전쟁을 아무도 예측 못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하루아침에 군대가 이동하진 않을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을 하시는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제 유성룡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먼저 그 당시 다녀왔었거든. 그래가지고 일본이라는 나라 굉장히 뭔가 위태위태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이 관병이 나타나서 일본이 석권하고 있다. 분명 우리가 이게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당시에 우리 대부분 신하들은 아니 무슨 평화로운 이 시대에 무슨 군대냐, 그렇게 이제 하면서 유성룡의 말을 사실 비판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방금 유성룡의 말을 동조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이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이라는 인물, 자, 우리 몇 천원짜리에 있는 인물인가요? 자, 박수현, 몇 천원짜리 인물? 1000원짜리? 아니에요. 우리 5000원짜리 있는 표지 모델. 자, 5000원짜리. 자,
여기에 있는 인물, 바로 5천짜리 표지 모델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이입니다. 이. 자, 그 이는 뭐라고 그랬었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당시 몇 도였죠? 옛날 우리나라는 사실은 8도가 있어가지고 전국에 각 도에 하나씩 1만 명의 군대를 배치하고 나머지 서울에 있는 군대를 3명을 배치해가지고 총 우리나라에 10만 대군을 병사를 양성하면 될 거야. 그러면 일본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미숙한 말로 10만 양병서를 주장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간에 이 말을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엄청나게 척결이 다 깨지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일본에 보면은 조선은 분당의 발생으로 양반사회가 분열하였다. 맞습니다. 서로서로 싸웠거든요. 조선은 군대 제도가 물러내죠. 국방이 약화되었다. 정확히 맞는 말이죠. 4번 중국에선 여진족이 일어나 힘을 키우고 있었다. 그 다음에 5번 일본은 전국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통일국가에 이룩하였다. 사실 이 문제는 국내외 정세를 옳지 않는 것은 뭐 그렇게 뭐 나쁜 문제는 아닌데 일단 3번 문제 같은 게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주도록 합니다. 자 4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답이 원래 난중일기인데요. 안중요에 선생님 그냥 넘어갈게요. 조선은 육지에서와 달리 해전에서 왜군에 큰 타격을 입혔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보면 정리해보면은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은 수군과 함께 의병이라고 스스로 만들어진 군대로 이긴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의병의 사고로 얘기를 나와 있는 거. 몇 번입니까? 1번 보시면 승려들은 승려들은 승인부대를 조직해서 일본에 대항할 때 맞고요. 2번 농민들 자기가 지키는 집을 지키기 위해서 의병을 참여할 때 맞고요. 3번 권율과 김시민 장군이 의병장을 활용하였다. 엥? 권율? 김시민? 얘들은 의병이 아니라 우리나라 일반 군대, 관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속하였던 정부군이었어요. 그래서 권율이랑 김시민은 의병이 아니라 무슨 군대였다? 그 당시 정부에 속했던 조선군, 관군이었습니다. 의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문제가 굉장히 괜찮은 문제 같아요. 헷갈리게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4번. 살인과 전직 관리들이 자발적 의병을 일으켰다. 이건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한 다음에 진도 나간 다음에 다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번 배웠죠? 자기네 집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 집 근처에 대한 지리, 향토 지리에 적절한 전술로 적을 효과적으로 막았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집 근처에 산이 있고 강이 있고 적절한 지형을 잘 아니까 잘 막았겠죠. 이거 말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근데 5번 문제. 너무너무 쉽습니다. 자, 수군과 함께 우리에선 전국 각지에서는 스스로 싸워서 우리가 일본을 이긴다라고 했었던 부대. 뭐라 그럽니까? 의병이라 그래요. 수군의 반대 의병입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6번 문제 바로 이거예요. 우리나라 의병이 바로 조헌, 유정, 휴정. 유정, 휴정은 바로 그 당시에 스님이었죠. 그래서 유정 스님과 휴정 스님, 곽재우, 고경명 이런 사람들이 공통해 봐도 뭡니까? 의병 활동. 자, 의병 활동 관련되어 있는 말 몇 번이에요? 몇 번 적혀 있습니까? 바로 4번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 7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임진왜란에서 일어난 사건을 시대의 순으로 바르며 바르게 고르며 이런 문제입니다. 자, 사실 이거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 임진왜란이라는 전쟁, 기본적으로, 아이고, 너무 못 그렸다. 자,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싸움에서 이긴 적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 못 이겼어요. 계속 깨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왕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 선 14번째 왕 바로 선조왕이 서울에서 여기 우리나라 맨 끝이죠. 맨 끝이었던 여기 있는 의주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피난이라고 합니다. 피난. 여기 도시 이름 의주예요. 그랬더니 전국에서 각지에서 이제 의병활동도 있었고 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 육상에서 다 좋지만 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겨가지고 이제 사실은 일본을 막아낸 거죠.
그런 과정에서 명나라가 힘을 도와줘가지고 이제 막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이나 명나라가 이제 계속 반격하는 거죠, 반격. 그래서 그렇게 한 번은 끝났는데 나중에 일본이 또 전쟁을 또 일으킨 겁니다. 사실 그래서 원래는 이 일본이랑 싸운 전쟁 원래 두 번 싸웠어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두 번 싸운 겁니다. 그랬는데 두 번 싸우는 과정에서 일본 최고의 짱 누가 죽었습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서 조선 아무리 싸워도 못 먹겠다. 철수하자. 주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결국 나중에는 일본이랑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노량해전이라고 해가지고 노량 앞바다에서 싸우다가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가슴에 정확히 여기 맞았는데 겨드랑이에 총알 맞고 전사하셨죠. 이런 과정입니다. 자, 맨 처음 몇 번입니까? 그래서 자 7번. 맨 처음에 선조대왕이 우리나라 맨 꼭대기로 도망갔어요. 자, 어떻게 보면 참 무능한 왕이죠. 우리나라를 이제 지켜야 되지 않지 못한 왕죠. 도망가긴 하고요. 그쵸? 자, 선조가 피난 도망갔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어디서 막았습니까? 한산도라는 섬에서 일본을 효과적으로 막은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일본이 물러가나 했더니 또 쳐들어왔습니다. 어게인 반란, 정유재란. 그런데 마지막엔 이제 누가 죽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서 이제는 이렇게 정유재란까지 끝나면서 일본과의 전쟁은 끝나게 된다는 과정. 이렇게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선생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진도 좀 나간 다음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이 부분이 학교에서 조선이라는 나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생님은 이번에 말하지만, 10월달 우리가 진도가 가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또 뭐 학교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아직 정신이 공부해야지 마음 자세가 안 돼가지고 선생님이 좀 조절한 것도 있는데 11월 달부터는 제대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축제도 끝났고 시험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고 이제 다시 이제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미루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10월 성취자 평가 끝나면 조금 더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주 수요일날 본 성취자 평가 시험 잘 보시고요. 결과는 학원장 선생님이랑 집에 모두 보낼 예정입니다. 성적 우수자 2명한테는 당연히 문화상품권으로 포상 조치할 예정이고요. 네, 다음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